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조금 누워있다가 지금 다시 책상으로 왔습니다. 제가 유도분만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중기유산을 하면서. 근데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은 산후풍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로 오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7월 17일에 중기유산을 하면서 아기를 낳고 오늘이 9월 21일이니까 8, 9 지금 2달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겪는 산후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막 그 10개월을 아기를 가지다가 뭐 출산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제가 300g대에 낳았으니까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출산을 한 거라 이런 산후풍 같은 건 솔직히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제가 웬만하면 제 남편도 하는 얘기가 고통을 진짜 잘 참는 편이거든요. 제가 찍소리도 안 하고 고통을 잘 참는데 그 유도분만 하러 갔을 때 진짜 남편도 밖에서 그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저의 모습을 그때 처음 봤대요. 제가 진짜 막 아각 막 미친듯이 소리를 질렀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 다른 분들은 아기를 낳을 때 막 진통제도 주고 막 그런 거를 해주잖아요. 진통제를 무통주사도 놔주고. 근데 저는 원래 그 안에다가 그 유도분만 할 때 막 이런 걸 넣잖아요. 빨리 그 나오라고 아기가 촉진제를. 근데 원래 저는 7월 17일에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7월 18일에 오후나 뭐 그 중간 때 시간이 돼서 아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자궁문이 빨리 열리고 이게 빨리 내려오면서 아기를 좀 빨리 낳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막 관장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예 못하고, 그리고 원래 식사도 안 하잖아요. 아기 낳으러 가기 그 몇 시간 전에. 근데 저는 아기를 그 다음날 낳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녁밥도 먹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6시에 저녁밥을 먹고 9시에 아기를 낳으러 간 거예요. 진짜 아무 그 생각이 없어가지고. 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지? 무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래가지고 아기를 그 나로 가서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걸려서 아기를 출산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2달이 지나서 그나마 그때 당시보다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살면서 내가 겪은 최고의 고통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때 그 유두분만으로 출산을 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고 없이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진통제도 못 맞고 무통주사도 못 맞고 그냥 생으로 정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더 아픈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최고의 아픔을 달렸습니다. 제가 사진도 띄워놓을 건데 얼마나 그 순간에 아팠던지 온몸에 힘을 진짜 너무 줬어요. 손에도 막 주고 막 다리에도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리 안쪽이 시퍼렇게 다 멍이 든 거예요. 출산하고 그 다음날 나와서 다리를 보니까 정말 그 정도로 지옥의 문을 달려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출산을 하고 딱 나와서 그 다음날부터 허리가 정말 너무 아팠고요. 원래도 허리가 안 좋은 편이긴 했으나 그 정도까지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팠던 위치가 딱 요 척추기린근 쪽이 원래 대부분 이 부분으로 해서 아팠는데, 이거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옆구리도 아니고 등도 아니고 이 애매한 위치의 경계선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 옆구리 아프듯이. 근데 등은 등인데
하여튼 이 힘을 너무 주면서 제가 막 여기를 막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 허리 등 부분이 굉장히 아팠고, 근데 허리야 원래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 산후풍이 진짜 어디로 왔냐면, 제가 살면서 손목이 아팠던 적이 없거든요, 이 손이랑. 근데 지금 아직도 이 손목과 손이 너무 아픕니다. 출산하고 산후풍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손에다가 아기 낳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 손목 보호대를 항상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아픈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아픕니다. 저는 왜 아픈 거죠? 원래 그냥 출산을 하면 그 임신 10개월 후 낳는 거와 상관없이 이 정도까지 아픈 건가요? 진짜 이 오른쪽 손목이 왼쪽보다 더 많이 아프고요. 이 왼쪽 손은 지금 고장이 난 게 손가락이 너무 관절이 아픕니다. 오른손은 보면 뭐 이렇게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구부렸다 폈다 이게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왼쪽은 여기랑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요. 특히 엄지.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돼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거를 더 당기면은 여기가 막 이쪽 손가락이 찌릿찌릿하면서 막 욱신욱신해서 뭘 할 수가 없고, 이 타자 치는 게 그래서 지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같이 구부리면 그나마 괜찮긴 한데 여기만 욱신거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이게 교차가 되는 동작을 할 때 여기가 이쪽 부분이 너무나 아프다. 그러니까 손목이 아픈 거겠죠, 어떻게 보면. 손가락을 구부릴 때 여기가 사용이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동작을 이 왼손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다 같이 이렇게 쥐었을 때 볼펜을 잡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은 한데, 힘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꽉 잡지는 못하는 상태의 산후풍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산을 했더라도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10월 달부터 심리 상담을 조금 받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 그렇게 아기가 사산이 되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정말 매일 울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운 게 아니라 진짜 몇십 번은 울었습니다. 일하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눈물이 똑똑똑똑 나오고, 밥을 먹다가도 똑똑똑똑 나오고, 가만히 있다가도 똑똑똑똑 나오고, 2주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그 슬픔과 우울감과 그 멍함, 그게 계속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계속 잦은 실수를 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무기력의 끝을 달렸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가 되니 갑자기 이대로는 안 돼. 나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슬퍼하면 안 돼. 화이팅을 해야 돼 하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화이팅을 하며 일을 갑자기 막 몰아치듯이 하고, 운동도 막 몰아치듯이 하고, 막 살도 막 더 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하여튼 그런 기간이 한 1, 2주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뻥 하고 번아웃이 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고 싶어서 막 닥치는 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좀 좋지 않은 결과, 신호를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 그렇게 2주를 생활하고 나니 나는 사실 지금 괜찮지가 않은데
하나도 안 괜찮은데 내가 너무 막 괜찮은 척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독여주지 못하고,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내가 지금 안 힘든 게 아닌데 그 시간이라는 그 기간이라는 게 한 달이 지났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져야 돼. 한 달이 지났잖아.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돼. 막 이렇게 나를 막 밀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울컥울컥 하는 이유가 내가 내 자신한테 그랬다는 부분이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한테. 조금 시간을 줄 걸. 이게 중기 유산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사산되고 아기 장례식을 치르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너무 나를 몰아넣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저한테 악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남편한테 이제 이런 아기 관련해서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 얘기를 꺼낼 때 남편도 괴로웠겠죠. 똑같은 일을 당한 거니까. 근데 남편이 더 이상 따풀이 얘기, 아기 얘기 하지 마.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조금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아기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남편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딱풀이가 뭐 남의 애도 아니고 남편의 애니까 대화의 상대가 그 이야기 관련해서 얘기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이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화를 막 냈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그거를 좀 감정에 쌓아두고 있었더니 이게 좀 더 심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하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심리상담. 그래서 이게 우울한 거랑 약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욱거리면서 눈물이 나고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고, 그리고 일단 이게 전에는 우울감이 99%였다고 치면은 지금은 분노감이 막 70, 80에 달했습니다. 우울감과 분노, 이 화가 쌓이다 보니 이게 상황이 좀 제가 안 좋아진 걸 느꼈어요. 그리고 9월 말부터 시험관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호르몬의 변화를 주다 보니까 정상적일 때도 이게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내 감정의 상태에서 시험관을 들어가서 또 주사를 맞고 하다 보면 나의 이 감정 컨트롤이 더 안 될 텐데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 상담을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3, 4개월, 5, 6개월 정도 쉬었다가 시험관을 하고 싶은데 제가 노산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다음 시험관을 하는 기간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와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만약에 아기를 다시 가질 생각이 있으면 시험관을 미룰 순 없다. 뭐 한 달 미룬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치유가 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시험관을 미루기도 뭐해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난임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난임 부부라던가 뭐 유산을 하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그 무료로 심리 상담을 10회 정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는데 혹시라도 뭐 유산을 했거나 시험관 오래 해서 약간 우울감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아래다가 제가 이거 등록하고 가입하고 했거든요. 이거 한 그 포스팅이 있으니 들어가 보셔서 한번 이렇게 신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10회까지 총 무료로 가능하고 비대면과 대면이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30분 내외로 상담이 되고 줌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거고 그 대면 같은 경우에는 50분 상담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면을 할까 비대면을 할까 하다가 조금 길게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에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대면으로 신청을 했고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지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잠실이랑 그 송파랑 그 수원 쪽 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조금 더 거리가 송파랑 가까워서 저는 송파 지점으로 신청을 했고요. 9월 중순 정도에 예약을 했는데 10월 13일이었나 16일이었나? 하여튼 10월 그 중순에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상담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약을 하면 지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달 정도 기다리는 텀이 저는 있어서 기다렸다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 뭐 10회를 다 채우지 않고 2, 3회에서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거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횟수라던가 뭐 그런 걸 조율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모를 수 있잖아요. 상담 이런 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회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게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0번, 20번 뭐 최소 그렇게 받아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상담에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전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무료로 나라에서 그 심리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안 좋다 싶으시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은 잘 지내시나요? 제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떠들다 보니 제 유튜브에는 솔직히 어떠한 카테고리로 들어오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임신이나 시험관 관련해서도 올린 적이 있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 올리는 적이 있고 뭐 남편이랑 데이트 장소 같은 걸 올리는 적이 있고 이래서 솔직히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의 뭐 소구점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올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유튜브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래 소구점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이유는 남편과의 그 일상이나 뭐 우리가 같이 지내는 모습을 조금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도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게 좀 다시 꺼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희의 그 영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내는 모습이 시험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데이트도 갈 수도 있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시험관을 하러 갈 수도 있고 뭐 저희가 뭐 부동산에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임장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둘이 지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억하고 간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유튜브인데 내가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의 소구점으로 가지고 간다면 내가 처음에 시작한 취지랑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얘기가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이야기, 뭐 대본 이런 거를 갖고 영상을 키시겠지만 저는 정말 피가 90%대가 나올 정도로 계획이 없거든요. 지금도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다가 계획 없이 카메라를 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후통이 굉장히 심하다. 손목, 손가락, 허리가 매우 아프다. 그래서 원래는 3-4시간 컴퓨터에 앉아있어도 끄떡이 없었는데 지금은 허리가 아작날 것 같아서 잠시 거실에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좀 핀이 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근데 이게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들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주저리 떠들다 보니 20분이 지났네요. 맞아. 지원 결정 통지서 요거 미리 인쇄했습니다. 9월 8일에 이거 했고요. 접수했고요. 근데 왜 회차가 3차지?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감이 됐나? 아닌데? 제가 신선 이식을 4번을 했고 그 동결 이식을 4번을 해서 총 시험관 8차였거든요. 8차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치면 제가 신선 이식을 4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하면 그럼 5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꼼꼼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걸 봤거든요. 여기 보면 3차 보이시죠? 회차가 3차입니다. 이 이유가 뭐지? 유산을 해서 4차는 사용 안 했다고 뜨는 건가요? 그럼 다시 4차여야 되는데 왜 3차지? 지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만 카메라 끄겠습니다. 안녕.